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 당일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 그리고 알고 가면 좋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꿀팁을 넣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면접 당일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아무래도 간접 체험이 되니까 긴장도 덜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 당일에는 핫팩을 꼭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구상실에서 글씨를 쓰기 전에 손을 녹이고 가면 좋거든요. 대부분의 동기 선생님들이 구상실에서 손이 너무 시렵고 얼어가지고 글씨 쓰는데 힘들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구상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손을 녹이고 있는 게 좋아요. 대기실이 춥지는 않은데요. 면접 복장만 입고서 복도를 지나고 구상실에서 구상을 하고 또 면접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추울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운동화에다가 신발에 붙이는 그 핫팩이 있어서 그걸 붙이고 갔고요. 그래서 면접 직전까지는 운동화를 신고 발을 따뜻하게 한 상태로 있다가 순서가 다가올 때 구두로 갈아 신었습니다. 손발이 많이 차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면접이 시작되면 자료 등을 일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나 책은 최대한 핵심만 가볍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상실로 옮겨갈 때도 나의 짐을 다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최대로 축약해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일단 교문을 지나서 학교에 들어가면 문에 이러한 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대기실을 잘 찾아서 교실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교실에는 수험번호대로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걸 모르고 교실을 도착했을 때 거의 다 찬 상태에서 그냥 아무 자리, 빈자리에만 앉았는데 자신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 자리로 다시 찾아서 막 짐을 옮기고 그래야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는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 수험번호대로 자기 자리에 맞게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으셨다면 바로 짐을 두고 면접 복장으로 바로 면접실에 들어가 보세요. 똑똑 노크하는 것부터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는 거, 그리고 문 닫고 살짝 목례로 인사하고 또 이제 자리 옆으로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고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신의 소리 크기가 적당한지 이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교실이 생각보다 넓고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사실 연습은 작은 스터디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나 크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실전 전에 꼭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자를 조용히 빼고 조용히 앉아서 또 앉아보는 것까지 하고 면접 끝나고 나서 즉답형 문제 파일을 정리하고 또 의자 조용히 정리하고 인사하고 교실 문 닫아서 나오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촉박하게 가진 않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많이 와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미리 연습을 해보신 것 같았고 면접실에는 저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소리로 또 여러 번 눈치 안 보고 연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려는데 사람이 많은 경우라면 그냥 한번 해보고 일단 교실로 돌아가시고 기다렸다가 대기 도착 시간 한 15분 전쯤 한 번 더 가셔서 연습해보시면은 사람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여러 번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관님들이 오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자료 등을 다 넣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험번호 순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마지막 순서를 뽑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오후 5시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12시부터 면접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9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다를 것 같고 또 공고를 보니까 중간에 예정된 점심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는 시간은 대략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다 하고 나면 추첨한 그 번호, 관리 번호대로 자리를 바꿔서 앉습니다. 자신의 관리 번호를 받으면 번호가 적힌 라벨지를 받게 돼요. 그 라벨지는 자기 가슴 쪽에 붙이고 이제 평가실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교실 가운데 기준으로 1번, 17번이 면접 첫 번째 순서예요. 1번, 17번이 함께 구상실로 이동하고 15분이 끝나면 각각 면접실 1 그리고 면접실 2로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2번과 18번이 함께 이동하고 다음에는 3번과 19번이 이동하는 식으로 구상실에서 같이 문제를 풀고 각각의 면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상실 앞에다가 자기의 짐을 다 놓고 구상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구상실에서 나오면 바로 평가실로 들어갔고 짐은
평가가 끝나고 나오니까 구상실에서 평가실 앞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 공고를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구상실에서 구상지를 들고 짐을 평가실 앞으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상실 책상은 밖에 창문 쪽을 향해 있고 나란히 되어 있어요. 거기에 펜이 있어서 그 펜으로 쓰시면 되고 펜은 두고 나오도록 합니다. 이때 감독관님이 뒤에서 시작 시간을 알려주시고 15분 마치는 시간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스스로 시간을 꼭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손목 시계를 꼭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동기 선생님들과 제 기억으로는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는 5분 정도 남았다고 뒤에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시간 배분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또 연습할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꼭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실은 1번, 17번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동기쌤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기자가 13명이었던 교실은 혼자 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을 했다고 해요. 교실마다 대기자가 다르니까 2명 혹은 혼자서 구상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상실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 푸는 소리도 들리고 먼저 답을 다 작성하고 연습하는 것도 또 옆에 있다 보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고 어차피 나랑은 다른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문제를 풀고 가능하다면 남은 시간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말하기 연습할 시간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꼭 인트로나 구상지에 적은 답변을 꼭 빠르게라도 훑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상실에서 구상지를 들고 나오면 복도에 계신 감독관님들이 평가실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똑똑 노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 앞에서 살짝 목례하시고 자리 옆으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자리에 앉고 준비된 것처럼 보이면 평가자 오른쪽 편에 계신 면접관님께서 시간 체크를 안내해 주시고 15분 시작하면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상형 1, 2번을 6분 안에 그리고 추가 질문은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을 3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겠지만 시선은 이렇게 머물면서 골고루 보고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기쌤은 면접관님 3분께서 모두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말해가지고 정말 당황을 많이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합격을 했으니까 면접관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답변을 자신감 있게 마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상형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한 텀 쉬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2번 답변을 한 번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이 빨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숨도 고를 겸 그래서 사이에 조금 텀이 있어도 되니까 구상형 1번이 끝나고 이상입니다 라고 끝낸 후에 몇 초 텀을 두고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끼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이 찰 수도 있고 또 말이 빨라지기도 쉽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좀 텀을 두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상형 추가 질문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듣는 순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더 긴장감이 고조되죠. 내가 추가 질문을 제대로 못 들으면 어떡하지?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잘 들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순간 머리도 하얘지고 또 질문을 듣는 동시에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듣기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제 경험담이면서 또 친한 동기쌤의 경험인데 추가 질문에서 염좌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염좌인지 골절인지 앞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둘 다 답변할 때 약간 얼버무리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은 아예 답변을 하질 못했거든요. 의도가 응급처치의 내용도 들어갔어야 되는지 말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생각을 멈추고 질문에만 집중하도록 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답형 문제는 파일에 담겨 있고요. 구상형 추가 질문이 끝나면 즉답형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펼치고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제를 파악한 후에 답변을 생각하고 즉답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 답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고 초조해져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답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답형 추가 질문까지 다 끝나면 이제 그 타임을 멈추세요. 그리고 저는 한 3분 정도 남았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수고하셨다고 하고 나가시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끝나고 나면 파일을 정리하시고 의자를 조용히 정리하시고 인사하시고 또 교실 문 앞에서 목례로 간단히 인사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끝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고요. 교실 문 앞에서 목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문으로 나오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면 구상지는 평가실 앞에 계신 면접관님께 드리고 자신의 짐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나오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화장실은 한 명씩밖에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 후에 화장실에 가게 돼 있거든요. 한 명씩 가다 보니 조금 순서가 밀릴 수도 있어서 자신의 면접 순서 다가오기 전에는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저는 연습 때 항상 목소리 톤이랑 크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막상 말을 안 하다가 면접실에서 이제 말을 시작하니까 코가 살짝 막히면서 목도 답답해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연습 때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크크 하면서 목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좀 불편한 상태로 말을 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4번째 순서였는데도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코가 막히고 또 살짝 목이 잠겼었어요. 뭐 평소에 비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가 잘 막히시는 분들은 또 오래 기다릴수록 목이 잠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순서 전에는 목을 조금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경험에서 나온 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3명 하고 쉬고 또 3명 하고 쉬고 이렇게 면접을 진행한다는 걸로 알고 갔어요. 마침 제 순서가 딱 4번째였는데 3번째 선생님이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지 않고 저를 바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황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 줄 진행하고 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면접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